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매년 나왔던 질문들, 면접 질문에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그 다음에 또 많은 학생들이 좀 학추를 받아서 경희대를 노린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도 면접 역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었고요. 작년에도 역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정말 작년까지 경희대의 재미를 좀 많이 본 편이었어요. 근데 수능 최저가 올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먼저 경희대 이제 말 그대로 성적 뭐 70% 면접 30%를 좀 반영하고 있고요. 이제 면접에서 주요 평가인 인성 평가 질문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서류 평가를 재확인하는 그 면접과 그다음에 경희대의 가치관이 무엇이죠? 창업 이념은 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학종 면접은 당락을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중요하지 마세요. 과할 정도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경희대에서 많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은 이건 마찬가지죠. 다른 대학교에서도요. 자,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그 점을 잘 준비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전공 분야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해보세요. 여기서 대표적인 건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하나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욕심이 과하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경희대 무슨 학과를 가기 위해서 막 이거 뭐 열심히 했다라고 말을 어필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활동도 하면서 했고 이 활동은 뭘 배웠까 그게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말하면 저는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하나를 했던 동기가 무엇인지 그다음 과정 언급하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어떤 역량을 키울 수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하고 싶으시는데 그 점을 말씀하셔야 돼요. 면접이 여러분들 50초, 55초 정도 답변하셔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었죠. A4로 10폰트를 7줄 반 아래 한 글 있잖아요. 7줄 반 정도 작성하고 나서 그것을 천천히 적당한 속도로 말할 때 50초에서 55초입니다. 질문마다 7줄 반 채운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한 학과에 들어오면 특히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나요? 그래서 지원 학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공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그다음 전공에 대한 열정을 좀 확인하는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야의 공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경희대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경희대 커리큘럼 자기 지원 학과의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떤 수업을 받는지 아마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밀접한 그 과목이 있잖아요. 그 점과 연결시켜서 심화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점이 좀 약간 정말 깐깐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자신이 어떤 면에서 지원한 학과의 적성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전공과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이 질문 타입이죠. 학과의 적성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이건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 답변하시기 전에 뭘 하셔야 되죠? 학과 인재상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라든지 그 다음 생명공학이라든지 동물자원학과 학과 인재상은 절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다 틀립니다. 인재상에 무엇도 들어있는 거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역량이라든지 어떤 마음간의 인성 그런 게 학과 인재상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과 인재상을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댓글을 예를 들어 무슨 학과에 대한 인재상이 궁금하다라고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지금 요즘 너무 바쁘긴 바쁘거든요. 요즘 자기소개서 첨삭과 이제 면접 그 준비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네, 댓글 달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책에 대해서 빠지지 않겠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책을 읽었으면 뭐 그 책이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라고 그렇게 절대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무엇인지 이 점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좀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학생의 독서만 55권 정도, 한 거의 60권 가까이 독서 활동 상황에 독서가 쭉 리스트가 나열되었더라고요. 와, 정말 이 책을 다 읽었을까라고 하는데 그 학생은 다 읽었다라는 점인데 문제가 면접 리허설을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아, 그 책 내용이 무엇이었지? 내가 뭘 배웠지? 그 점을 그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 책들 전부 다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인상 깊은 구절 역시도 거기다 남겨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하시기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 3년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자신의 진로 관련 어떤 책을 읽었으며 진로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어떤 영향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가자들 진짜 읽어봤나? 확인하고 싶어서 구절을 물어본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희대의 독특한 질문 중에 하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행복했던 경험, 이런 경험이잖아요. 이 경험이라는 건 당연히 뭐 놀았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 많이 합니다. 아, 제가 정말 어떤 과목이 정말 안 좋았는데 제가 혼자서 노력을 해서 정말 또 뭔 책을 다 노력을 해서 성적을 올려서 가장 뿌듯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뿌듯했습니다라는 표현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어떤 면, 먼저 그 경험이 어떤 면으로 의미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서 성적이 올라간 성적 향상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게 많이 있는데 솔직히 그건 너무 식상해. 너무 많이 대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라든지 어떤 뭐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라든지 혹은 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잡혔다라는 뭐 그런 계기라든지 그런 게 아무래도 더 신선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 단체 중 활동해 보고 싶은 시민 단체가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도 단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생뚱맞죠? 갑자기 시민 단체 활동.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민 단체 활동 다 그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이 질문 나왔을 때 거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적십자를 좀 그 말씀을 하신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봉사활동을 위해서 좀 헌혈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좀 그거 아실 필요가 있죠. 시민단체도 정관이 있죠. 정관에 따른 각기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왕 여러분의 전공과 좀 밀접한 시민단체가 무엇이고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그 시민단체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전공에 대한 역량을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시민단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학생에 대해서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는 경희대만 아니고 이제 모든 대학교는 뭐 거의 다 물어보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가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생 꼭 뽑아야만 합니까? 이 네 가지 질문 각기 틀린데 대답을 두리뭉실하고 거기 대답이 다 똑같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시고 이 점은 제가 전에 그 영상 올렸던 방송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하면 말 그대로 무엇이 매우 깐깐하죠? 바로 재시문 면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시문 면접을 제가 준비를 할 때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서 어떤 질문을 주고 나서 숙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면접관과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 대답을 했으면 여러분 대답과 반대될 수 있는 대답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점. 왜냐 그 역질문이라고 역질문도 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인문계 쪽에 좀 많이 나온 게 난민 문제에 대해서 경희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난민 문제.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수백만 명의 국외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외국인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찬성과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찬성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있어.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은 정치적인 문제지. 이 난민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다.
그 다음에 이 인권은 모든 공동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 지구적 공동체 윤리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뭐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렇게 또 말하면 또 국외 이민자들 우리 한국에 옴으로 인해서 한국은 앞으로 더 이제 글로벌한 나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돼 찬성합니다라고 딱 여기까지만 끝내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답변 정말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유럽 각국은 난민을 받아들여서 범죄도 발생되고 있고 심각한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한국의 사회 통합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것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을 때 분명 여기와 반대변으로 유도하려는 역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좀 시사적인 걸 좀 여러분들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교육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류층의 사회적 갑질이라든지, 그 다음 북한 미사일 그런 시험 발사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 취업난과 고령화라는 노인 문제, 그 다음 정년 연장 요즘 있잖아요. 참 그런 점들, 그 다음에 SNS 이용 목적이 무엇인지, SNS 사용 확산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무엇이 빠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시사적인 것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 좀 시사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지금 건설 좀 찬반 논란이잖아요. 탈원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점에 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고,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많이 나왔고, 또한 지구상의 물 부족에 대한 해결책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회 현상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전 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드론의 상용화와 우리 생활에 미치는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는 여러분들 경희대를 가시려면 좀 어느 정도 이런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질문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기억하시기 바라고, 경희대 면접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만큼 면접 역전율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꼼꼼히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